와, 코스피가 5,600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AI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수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나게 뜨거운 랠리 바로 뒤에서는,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차가운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기록적인 호황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리스크와 기회,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이 선택의 문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지금 한국 시장이 처한 역설을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원 환율은 1,440원대라는 되게 불안한 수준에 머물러 있죠.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상승장을 이끌어야 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란 기관이 어떻게든 지수를 방어하고는 있는데 시장의 진짜 큰손인 외국인들은 왜 이 반도체 파티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한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역풍, 그게 바로 미국의 25% 관세 위협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지금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2025년 7월에 시작됐어요. 한국이랑 미국이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기본 합의를 맺었죠. 그리고 10월에 이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순조롭게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2026년 1월 26일에 터집니다.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원 처리가 계속 늦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25% 관세 카드를 탁 꺼내들면서 압박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게 아직 행정명령이나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위협 딱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한국 자동차 주식이나 관련 업종 주가가 바로 출렁했고요. 코스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처한 이 딜레마를 더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끝낸 대만 사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점, 벤치마크가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제시했던 합의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로 묶어달라. 그 대신에 최대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패키지를 약속하겠다. 이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합의의 법적인 성격이라든지 투자 규모를 두고 국내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국회에서 땅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반면에 대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렀죠.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랑 신용 보증, 거기다가 840억 달러가 넘는 미국산 제품 구매까지 약속했어요. 그 대가로 기존 20%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중요한 건 이 수준을 완전히 확정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한국은 15%를 유지할지 아니면 25%로 갑자기 올라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대만은 막대한 비용을 내고 15%라는 확실성을 사온 겁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쪽의 정책 가시성이 더 높을지는 너무나 명백하죠. 이게 바로 지금 두 시장이 다르게 평가받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정말 만약에 25% 관세가 현실이 된다면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딱 나오죠.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제약, 그리고 목재 같은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반도체는 직접적인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에 미국의 공장 더 지어라 같은 다른 형태의 투자 압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리스크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명확한 분석 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결국엔 딱 2가지 핵심 변수로 좁혀집니다. 첫째, 관세율이 과연 15%가 될 거냐, 25%가 될 거냐. 둘째, 원화 가치가 안정을 찾을 거냐, 아니면 계속 약세를 보일 거냐. 바로 이 2가지죠. 이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같이 한번 보시죠. 왼쪽 맨 위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관세 15%가 유지되고 원화도 안정되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쫙 들어오는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 맨 아래는 최악의 경우죠. 25% 관세 인상에 원화 약세까지 겹친다?
이러면 한국 자산 전체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아주 큰 폭의 할인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다른 두 시나리오는 그 중간쯤이고요. 현재 한국은 바로 이 애매한 중간 어딘가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투자자 관점에서는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마주한 근본적인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는 AI가 이끄는 엄청나게 강력한 장기 반도체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관세랑 환율이라는 아주 껄끄러운 단기 리스크가 딱 버티고 있죠. 이 두 힘이 서로 막 줄다리기를 하면서 한국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해주는 대가로 야, 좀 더 싸게 줘! 라고 요구하는 추가적인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왼쪽의 성장 스토리는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코스피 5,600의 본질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할인 리스크, 즉 관세 위협, 환율 변동성,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이 두 힘 사이에서 팽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에요. 자,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거품이 아니라 진짜 성장 엔진이라는 점. 둘째, 관세와 환율 리스크가 바로 한국 시장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것. 셋째, 대만의 사례는 정책적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한국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강력합니다. 진짜요? 하지만 이 성장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이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걸로 돌아옵니다. 한국은 정책적 확실성을 얻기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대가를 그리고 언제쯤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그 답에 따라 한국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